저는 5월 달보단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1200% 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5월 달보다는 6월 달이 그래도 실적이 좀 올라왔던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빨리빨리들 들어와 주시네요. 벌써 155명 들어와 있으셔가지고. 아, 네. 제가 녹화 안를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챙겨주시네요. 또. 이제 녹화를 못 받으실까봐 그런가. 감사합니다. 같이 챙겨주셔서. 네, 녹화를 Recording in 눌렀습니다. progress.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4분이네요. 확실히 줌으로 해서 그런가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긴 하네요. 네, 오프라인 때보다는 확실히 아무래도 전국에서 이제 들으시다 보니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신 만큼 저도 오늘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보다 유익한 내용을 전달 드리기 위해서 진짜 일주일 내내 제가 프리야근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는 해주지 말아주세요. 네, 또 너무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감이 크니까 좀 기대치를 낮아서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분이 됐고요. 이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항상 공지 드리는 게 있죠. 오늘 PPT 장수는 오늘 한 90장 정도 됩니다. 제가 막 회사 내용을 막 많이 넣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바뀌는 것들, 그리고 괜찮은 플랜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 위주로 한번 이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후기 작성을 간략하게가 아니라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PPT로 저번 달에도 요청하신 분들께 제가 PPT로 다 전달 드렸거든요. PPT 파일로 들었습니다. PDF 파일이 아니라 녹화본 들으신 분들 말고.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PDF 파일로 좀 후기의 내용들을 보고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일즈로 사업하기 운영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원 본부장입니다. 6월 달에 이어서 7월 달도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오늘 7월 영업 전략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고요. 저희가 이거는 사전에 공지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총 5가지 목차로 되어 있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험 키워드로 저는 항상 키워드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는데 제가 첫 번째 키워드로는 보험사 인수전을 이제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이번 보험사 인수전이라고 하면은 지금 회사를 판매하기 위해서 매물로 나온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MG손보에서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예별손보로. 그리고 KDB생명, 롯데손보 지금 매물로 나와서 지금 생각지도 못한 회사들이 인수를 하겠다고 지금 뉴스 기사에 나와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회사에 대한 부지급류 관련해서 여러분들 회사를 판매하실 때 어떤 회사가 지금 지급을 잘하고 있고 어떤 회사가 지금 지급을 잘 안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7월 달부터 인상이 됐죠. 근데 뭐 어느 데는 확실히 인상이 됐고 또 어느 데는 또 인상이 안 됐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인상되긴 됐습니다. 모든 보험사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부분도 한번 보고 근데 또 오른 게 있어요. 보험료 인상인데 이게 제가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건강보험료도 인상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좀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풍세보험에서 제가 작년에도 또 똑같은 소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요거를 좀 가져온 이유가 이제 8월 저희가 지금 생각보다 장마가 늦어졌거든요. 그리고 6월 달에 생각보다 여러분 시원하지 않으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낮에는 뭐 30도가 넘었을 때도 있지만
최근 전까지 저번 주까지는 아침 저녁 좀 서늘한 느낌으로 좀 온도가 좀 작년에 비해 좀 낮은 편이었는데 이게 뉴스 기사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7월에 긴 장마를 또 불러올 수 있다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게 또 엄청난 비와 또 태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또 징조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또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풍사해보험 관련해서 고객들에게 이런 내용을 조금 전달해서 좀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풍수해보험은 국가 지원 이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판매는 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많게는 70%에서 80%까지 국가 지자체에서도 이제 보상을 같이, 보험료를 같이 부담을 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가시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보험사 인수전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롯데선보하고 KDB생명 그리고 예별선보가 매각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롯데선보가 지금 뭐 이거는 그냥 저도 롯데선보 지점장님한테 전달드린 내용인데 뭐 내부적으로는 신한금융그룹으로 금융그룹으로 이제 매각이 될 것 같다라고 내부적으로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데 또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 확정적으로 나올 때까지 뭐 처음에 롯데선무 우리금융그룹에서도 이제 매각설 나왔을 때 인수한다고 이제 1차 대상자까지 했는데 결국 이제 낙방했잖아요. 떨어져 나갔고 생각보다 금액대가 높아서 이제 우리금융에서 포기를 했는데 뭐 이번에는 신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DB생명은 뭐 지금 뭐 수년째 뭐 수년째인가요? 뭐 10년 넘게 지금 매각물로 나와 있죠. 근데 이번에는 좀 뭐 진짜 마음 먹고 팔려고 하는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뉴스 기사에도 나오고 지금 이제 KDB 생명 그 지금 영업 방식만 보더라도 연금 위주 그리고 700 중심료에서 지금 규모를 키우려는 게 눈에 좀 보입니다. 그래서 회사 매각으로 지금 선정이 돼서 지금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예명 손보는 뭐 지금 MG 손보가 이제 파산해서 지금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공적 자금이 지금 거의 7천억에서 1조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별 선보가 생각지도 않은 회사가 인수하겠다고 지금 고민한다고 나왔더라고. 기업은행에서 지금 회사에서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으로 넘어가면 좀 튼튼한 회사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제 은행이다 보니까 저기 기업은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투하고 교보, 흥국까지, OK까지 뭐 지금 예별 선보 인수전에 지금 뛰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츠만 뛰어들었을 때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죠. 이게 좀 뉴스 기사 찾아보니까 이제 공적 자금으로 1조 2천억인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좀 인수 하는 식으로 좀 이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은행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 자금적으로 튼튼하니까 기본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사별 부지금을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의 움직임을 보고 상품을 판매하시는 것도 좋아요. 예전에 예별선보도 예고 없이 지금 파산을 했잖아요. 근데 기존에 앞서 같이 지금 지급률이나 부지급률이 항상 높았었고 이제 킥스 비율이라 그래서 이제 자금이 없기로 되게 지속적으로 자금이 없었었는데 MG손보가 결국 사단이 났잖아요. 결국 파산을 했고 그 결국에 이제 잘 마무리가 돼서 지금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이제 설계사들이 MG손보 팔았을 때 얼마나 많은 원석을 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이제 겪지 않으시려면 회사에 대한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지급 관련해서 이제 좀 체크를 해왔는데 보면은 상위 5개사에서는 메리츠가 가장 부지급률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뭐 이제 부지급률이 뭐 엄청 높다는 아니에요. 이제 그냥 대표적으로 5개 회사 중에서는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흥국화재가 가장 낮습니다. 저 이거 지표 보고 좀 놀랐어요. 원래 흥국화재가 지금 보험료 안 주기로 되게 유명한, 안 주기는 게 아니라 늦게 주고 잘 안 주기로 유명한 회사였는데, 어제 생각보다 부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예별 손해보험이 0.7이 가장 낮은데, 이거는 지금 국가에서 운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보험 사기업에서 운영하면 절대 이 수치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걸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생각보다 높았던 게 지금 농협손보가 그리고 하나손보 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까 이제 상위 5개사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메리츠보다 높은 회사는 지금 하나손보라든지 이런 라이너손보도 생각보다 높은 측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지금리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회사의 주력 회사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번 비교를 해보심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생명보험사 건데, 생명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사보다 좀 수치가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화면에 또 어떤 분이 또 낙서를 시작을 했네요. 이거는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이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저작권에 문제되거나 이런 자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험사들 인상 이슈 떴잖아요. 뭐 이제 결국에는 메리츠는 인상이 없었다. 결국 이제 피노키오가 됐다. 이제 결국 이렇게 됐는데, DB는 살짝 오른 것 같고, KB도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어, 새로운 이슈인가요? 저는 이거는 새로운 이슈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년 나오고 있고요. 저희 뭐 12월 달에도 또 나올 겁니다. 12월 달에 또 1월 달에 봄이 인상된다고 또 나올 거고요. 또 4월 달에 또 봄이 인상된다고 또 3월 달에 또 절판 행동한다고 또 나올 겁니다. 매년 이 나오는 이슈가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봄이 인상은 이제는 무감각해요. 이제 고객들에게 말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입니다. 매년 오른다라고 하니까. 근데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결국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는 보험료의 이제 포커스에 맞추면은 사실 요즘 상품 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방향을 고민해 볼 시기가 왔다. 이제 보험료로 이제 죄송합니다. 클로즈업이 됐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줌이 자동으로 이렇게 잡힌 건데요. 잠시만요. 네, 진행할게요. 근데 이제 보험료로 우리가 이제 컨셉을 잡고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세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료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고, 보험사들마다 뭐 과거에는 뭐 DB손보라든지 뭐 KB라든지 뭐 메리츠도 마찬가지. 요즘은 종합형에 대한 컨셉보다는 이제 자잘하게 들어가는 것들, 이제 진짜 뭐 비급여 컨셉이라든지, 오늘은 또 새롭게 또 나온 것들이 있는데, 뭐 간병만 들어간다든지, 이제 종합 플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객하고 상담할 때는 이제 보험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여러분들이 진짜 저희의 가치 전달을 하실 줄 아는 그런 연습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보험료 인상이 있어서는 이제 저는 큰 이슈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결국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 솔직히 요즘 보험 영업 하시는데 공부 안 한다? 그럼 나는 그냥 영업 그냥 안 하겠다라는 소리가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상품이 좋아서 이제 판매하는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고객들 이제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은 지금 챗GPT, 그 제미나이, AI가 다 설명해주고 네이버에 그냥 검색 하나 치면 수십만 개의 자료가 뜹니다. 요즘 보험료 설계안도 너무나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단순히 이거 상품 좋으니까 고객한테 어프로치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고객을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고객은 거부감부터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정보로 고객한테 접근을 한다? 그럼 고객한테는 설계사가 너무 흔하게 흔한 설계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이 가치 전달을 좀 잘 하실 줄 알아야 되고, 가격 중심보다는 정말 보장에 대한 부분, 이 향후에서 라이프 삶에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접근 방식을 꼭 바꾸시는 거를 권유드려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도 새롭게 안 사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오늘 수술비랑 연금을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저는 또 제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준비하면서도 또 새로운 내용이 또 들어오고, 이런 내용을 또 받아들이다 보니까 또 고객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또 그림이 계속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보험료 인상은 특별한 일은 아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고객이 지겹다고 할 것 같아요. 저조차도 뭐 이제 너무 흔하기 흔한 느낌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하고 접근하실 때는 보험료의 포커스보다는 좀 컨셉에 대한 포커스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저희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고객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만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고객은 그거에 대해 인지를 하고 향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요즘은 한 방에 못 들어가잖아요. 보험료가 높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실업자도 너무나 많고, 사업자들도 폐업도 너무 많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라이프 플랜을 또 같이 짜야 되는 겁니다. 뭐 사업이 망했는데 해지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결국 소득이 줄었으면은 그거에 맞게 고객하고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같이 풀어 나가는 그런 이제 설계사가 되시는 거를 반드시 이행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저희는 설계사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라고 불려야 됩니다. 이제 저희는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품을 판다라고 이제 불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도태되실 겁니다. 진짜 전문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또는 이제 진짜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래서 고객들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설계사가 반드시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저조차도 지금 제가 지금 영업한 지가 거의 8, 9년 됐는데 저는 DB 영업만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거는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부 고객들에게 저에게 신뢰도가 높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다른 설계사와 달리 상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상품을 갈아치우지 않아서 생각보다 신뢰가 같대요. 저는 4, 5년 지난 것들을 새롭게 갈아주는 컨셉의 영업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논리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아무리 상품이 뭐 325에서 365, 375라고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납부된 금액 대비 해가지고 바꿔준다 한들 고객들에겐 조금 크게 이게 불이익으로 간다라고 저는 계산해 보니까 이게 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객들의 그런 상품을 유지를 하고, 만약에 고객들이 저한테 먼저 요즘 연락이 옵니다. 이런 분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설계안 좀 달라고. 그래서 저는 요즘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소개영업 말고는 저는 이제 활동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달달이 소개가 그래도 세네 명씩 들어와서, 저도 월납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50에서 100 사이는 이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을 펼치실 때에는, 단순히 깨고 부수고, 이제는 못 하잖아요. 4년 묵급, 7년 묵급 되면은, 저희 이제 설계사들한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제 앞으로 유지율입니다. 유지율. 유지율이 낮아지면은 결국 이 시장에서 결국 퇴출되실 거예요. 버티실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유지분이 길어지면은 유지율이 또 낮아지면 설계사의 소득은 또 줄어들 것이고, 또 유지율이 낮아지면 회사에서 또 제재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회사들만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건강보험 인사입니다. 이제 고객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얘기를 해주세요. 이 소재 안 좋은 소식이지만 설계사들한테 고객한테 한번 던지기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자, 건강보험료 왜 오르느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 항상 강조 드리잖아요. 건강보험료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 사회제도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구조에서 절대 운영할 수 없는 지금 구조입니다. 왜?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지금 보험료를 더 걷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 재원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폐업하고 어린 친구들이 없어지고, 정작 일해서 사회를 지탱해야 될 일꾼들은 점점 감소되고, 일할 수 없는 이제 나이층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건강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만기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지금 1%, 0.1% 올랐다는 거에 포커스가 아니라 왜 올랐는지를 고객하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 올랐을까?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 생각보다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건강보험공단이 지금 생각보다 흑자랍니다. 5년 내내 흑자였답니다. 근데 저희가 말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앞으로 이 재원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객하고
이제 정답을 같이 이끌어내야죠. 우리의 정답은 뭐예요? 사보험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세일즈하고 있는 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객에게 확신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험료와 상관없이 고객이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컨설팅을 의뢰하고 그 이후에 세일즈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건강보험료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병원 갈 사람보다 병원 안 갈 사람이 적겠죠. 병원 갈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이걸로 인해서 급여 처리가 되면 당연히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은 더 발전이 될 거고 그걸로 인해서 비용이 더 많이 나갈 거고 그리고 요즘은 건강검진 꾸준히 받으시잖아요. 뭐 많게는 1년에 두 번씩 받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또 질병에 대한 빠르게 발견을 해서 그거에 대한 또 치료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계속 연결지어서 고객하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연결지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건강보험은 당신에게 향후에 똑같은 혜택을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그러면 이 재원을 점점점 이제 우리는 내야 될 돈은 점점 많아지고 혜택을 줄어들 건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보험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방향이 있어서는 고객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보험사에서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비급여 많이 얘기합니다. 비급여.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비급여보다는 일반 진단금이라든지 수술비라든지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지급되는 담보에 있어서는 좀 더 포커스가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비급여에 치중이 돼 있는 이유는 금액이 1번이 비싸서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보험료가 종합으로 하면 비싸다 보니까 고객들에게 종합을 섣불리 던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이 저렴한 금액으로 컨택을 한 이후에 고객들에게 또다시 제안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본질을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저도 진단금도 충분히 업셀링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험금을 받기 쉬우니까 보험료가 비싼 거고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근데 비급여가 싼 이유는 보험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손해율이 적어서 보험료가 싼 겁니다. 자, 보험료 뭐 어떤 물건이든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잡고 가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보다 건강보험공단이 5년 동안 흑자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의 포인트는 향후 가면 갈수록 이 수입 증가율이나 총수입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 줄어듦에 있어서 결국에는 적자 전환을 하게 될 것이고 재원이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는 포인트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아까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가 건강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단금에 대한 포인트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5세대 실손부터 지금 비급여 관련 비중증 관련해서 지금 자기 부담금이 늘어났잖아요. 그거 있어서도 수술비 추가라든지 아니면은 비급여에 대한 보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가지고 고객한테 설명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 말이 정답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공부를 해보고 이제 찾아보고 고객들에게 이제 소통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도 괜찮겠더라고 생각을 한 거지 제가 무조건 말을 해서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신청서 작성하는데 이제 Q&A 관련 질문하세요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수술비 관련해서 사보 실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쨌든 실손 같은 경우는 저는 제 기준으로는 실손은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부를 해보고 이제 향후 고객들을 보니까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위험도를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풍세보험인데요.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이제 같이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제 상품입니다. 이거는 일반 보험이고요. 일반 보험이고 지금 큰 회사 위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농협선보, 메리츠, 뭐 DB, KB, 현대 이렇게 해서 풍수해보험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매니저가 거의 설계를 잘 안 해줘요. 이제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매니저도 지원을 안 해줍니다. 회사마다 일반 보험 전담 매니저가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의뢰를 해봤는데 DB 손보 안 해주고요. 삼성화재 안 해주고요. 이제 하나 손보도 한 번 안 해줬었는데 뭐 이것도 뭐 자주 소통하면 또 어느 분을 해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배웠는데 저는 그나마 제일 무난한 게 KB하고 DB 손보가 설계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국고 지원료가 그냥 전산에 찍혀서 나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설계를 해보시면은 금액이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는가는 설계 안에 그냥 바로 찍히니까 그 부분 그냥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설명도 이거는 뒤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걸 재미나이로 확인을 해봤는데 풍수해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지역을 순위별로 알려줘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저한테 AI가 알려준 겁니다. 지금 보시면 1번이 부산, 울산, 경남 이쪽으로 지금 되어 있고 뭐 강원도 쪽 그리고 밑에는 해당 지역 서울 한강변 저지대 뭐 비만이 오면 뭐 넘쳐나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다음 뭐 강원도 산간 그리고 경기도 충청도 마지막으로 전남 신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재미나이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해당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 자료를 한번 던져보시고 고객들하고 이제 풍수에 관련해서 한번 소통을 해보시면은 고객하고 소통하시는데 원활하게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풍수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뒤에서 좀 질문 받을게요. 이거는 뭐 설계하는 게 어렵진 않아서 이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수술비를 준비하는 요 이거는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면 갈수록 실손보험을 좀 보시면은 수술비를 준비해야 될 이유는 실손하고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험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 병원 가서 의사진료를 받았을 때일까요? 아니면은 저희가 뭐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로 인해서 수술하거나 시술하거나 검사로 인해서 이제 병원비가 많이 나갈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이 후자로 인해서 보험금이 많이 병원비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지 자잘하게 일반 질병을 뭐 4천 원, 5천 원, 7천 원짜리를 청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달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씩 태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포커스가 실손 포커스가 1번이 뭡니까? 이제 비급여 이제 저희 자기부담금 늘리는 항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증은 보장을 한도 축소시키고 중증 관련해서 이제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포커스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뭐다? 비급여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늘어났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때냐? 병원비가 많이 나갔을 때 바로 수술비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술비 관련해서는 요즘 수술비가 경증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증으로 어느 게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거. 한번 채팅창에 쳐주실래요? 저 물 좀 마실 시간 좀 벌어주십시오. 용종. 예, 맞습니다. 백내장, 도수, 폴립, 예, 다 비슷하죠? 자, 혹시 나는 용종을 떼서 500만 원 이상 받아본 케이스가 있다.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난 없다. 500, 있다. 있으시네요. 강미정 님도 있으시고. 혹시 그분들 보험 몇 개 갖고 계셨어요? 수술비 보험이? 있으신 분들. 두 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11개. 와, 11개? 11개. 나보다 많네. 어떻게 개수가 나보다 많지? 강미정 님 두 개인데 500이 나갔다고요?
아, 890, 890. 아, 그러면 그 정도 되겠다. 890. 음. 아, 수술이 두 개셨군요. 자, 이분들은 비급여 관련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로 다 안 하셔도 돼요. 비급여 수술 받으면은 중증도다 거의 4, 5종에서 나가실 텐데 저 정도 가지고 계시면 최소 제가 볼 때는 한 번 수술하실 때마다 3천만 원 이상 나갑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받아보셔서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890보다 더 많은데, 저는 한 번도 용적을 떼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제가 청구하게 되면은 제가 인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200이 나오는데, 한 번도 뗀 적은 없어요. 제가 일반 병원 기준 1200 나오거든요. 종합 상급병원 말고. 근데 제가 한번 떼게 되면은, 이제 인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요즘 포커스가 너무, 중증이 아니라 경증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번 이제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찾는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포커스를 경쟁에 맞추시면 제가 팔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탁권으로 팔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비아님이 그런 사람이 안 나왔는데 지금 지나가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 그러더라. 저 안 뗄 거라고. 보험 많이 가입한 사람은 건강해서 안 뗄 거라고 하는데 어, 그냥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고 딱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래서 꼭 인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에 제가 이제 뗐는데 제가 이 부분을 꼭 인증을 해서 중간에서 제가 꼭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 그 정도 수술비만 보험료 얼마나 근데 제가 종합이랑 묶여 있어서 이걸 산정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건강보험료 그냥 종합으로 수술비 각각 다 해가지고 한 7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저는 근데 20대부터 계속 가입을 해가지고 일단 이거는 제가 기회 되면 한번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 딴 데로 갑자기 얘기가 샜는데, 제가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술비 포커스를 맞추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실손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5세대 관련해서 이제 5세대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4세대 관련해서 실손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정확히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손 관련해서 뭐 면책 기간이라든지 보상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수술비가 얼마다 뭐 무슨 수술할 때 얼마다 했을 때 이런 시뮬레이션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들하고 상담할 때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왜 수술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거를 가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고 확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근데 보험을 전달하실 때에는 내가 기준이었고 내가 확신이었으면 상대방이 절대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향후 저도 수술비나 이런 건 항상 잘 팔았거든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수술비는 향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 건강하고 아프지 않아서 지금 건강보험료를 지금 이 정도 납입하고 내고 있는데 저는 절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미래에 노후에 아팠을 때 이걸로 인해서 제 지출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같이 설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술비 관련 실수만 있으면 되죠. 저는 실수만 있으면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실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으니까. 지금 20, 30대, 40대, 50대, 5세대 전환하면은 보험료가 4만 원, 뭐 싸면 2, 3만 원 합니다. 당연히 그 정도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보장은 축소되고 갱신은 1년마다 되고 또 5년마다 만기가 돼서 또 실손에 대한 한도 축소 그리고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 고객하고 설명을 하실 때에는 모르는 사실을 강조하기보다는 알고 있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강조해서 반복을 해주시고 고객의 입에서 yes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게끔 고객에게 설명을 잘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이끌어 가시는 게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흥미로울 만한 거,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답변을 드릴 만한 거. 그렇게 상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이 수술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확신해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도 지금 연세가 있으셔서 많이 가입을 못했지만 저희 어머님도 용종 떼시면 300만 원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암 수술하시면은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종수술. 뭐 용종 포커스에 맞추면은 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사실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결국 유지를 못하고
결국 그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증권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포커스에 잘 맞추셔야 돼요. 근데 아까 뭐 여러 거 가입하신 분은 뭐 능력도 되시겠지만 한 번 받아봐서 절대 해지는 안 하실 겁니다. 능력이 되시는 오히려 추가하시려면 추가했지. 근데 저도 받아보진 않았는데 계속 어디로 들어갈 수 있나 찾아보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더 채울 수 있을까? 이게 이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건지 저도 이제 계속 어느 회사가 이제 한도 보지 않고 받아줄까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회사 설계를 한번 해보고 있더라고요. 또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수술비를 그렇게 갖고 있는데. 제가 5종이 1억이요, 1억. 5종 기준으로. 그래서 타사에 인수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 3종만 합치면 저는 거의 2천만 원, 3천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인수가 안 되는데 어쨌든 저도 그런 받음으로써 이제 찾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느 회사가 빈틈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런 거에서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수술비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제가 경증, 중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수술비가 많이 나가는 것들이 있어서 결국 그 공백을 메꿔야 되는 것들이 지금 결국엔 다 수술비로 그리고 두 번째가 후유장애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백내장 그리고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 제가 오늘 뭘 준비했냐면 회사마다 엔대를 다 정리해 왔습니다. 손보사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통계청에서 다빈도 수술이라는 카테고리를 찾아서 1위부터 9위까지 다빈도 질병을 적고 엔대에서 어느 회사가 가장 이제 얼마나 나가는지에 대한 자료표를 제가 오늘 다 정리해 왔어요. 제가 이거 진짜 노가다 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거는 뒤에서 이제 있으니까 한번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보이시죠? 다빈도 질병 1번부터 13번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뺄 것들은 이제 산모 관련해서 뺐고요. 이제 제왕절개라든지 그리고 분만 관련이라든지 오코도 관련해서는 제가 질병에서 뺐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는 어쨌든 거의 면책이고 이제 안 나가기 때문에 엔드에서도 그래서 이런 거는 뺐고 1위부터 제가 8위까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수술 건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이거는 24년도 기준 자료입니다. 이게 통계청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 다빈도 수술 순위로 치면은 그냥 통계청 자료가 바로 뜹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운받아서 제가 이거는 AI로 돌려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고요. 보시면 이건 실손 관련해서 자료 이제 넣어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참고로 해서 보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5세대 실손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포인트는 그거예요. 중증과 비중증이 나뉘었고 이제 비중증은 50%, 중증은 70% 비급여 기준으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급여 기준으로는 그냥 80% 이렇게 생각을 거의 동일합니다. 4세대하고 그리고 이제 5세대로 이제 바뀌면서 어쨌든 하루 이제 뭐 5천만 원 이거 이번 일당 이번 이제 한도에 있어서는 변동될 건 없고요. 급여 관련해서 중증, 비중증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도수치료 관련해서 물어보시던데 이게 관리급여로 바뀌면서 뭐 이제 도수치료도 이제 금액이 정해지신 거 아시죠? 뭐 4만 8천 얼마인가?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자기 부담금이 95%고 5%가 이제 급여 관련해서 5%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전에 물어보신 게 1, 2, 3, 4세대는 어떻게 되냐라고 여쭤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동일하게 청구를 하시면 나온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사정사분한테도 확인했는데 5세대 말고는 기존 앞전 시소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거든요. 이 부분도 뭐 명확하게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톡방에 공유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면책표고요.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손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비급여 관련 통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걸로 인해서 손해를 놓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이거를 계속 건드릴 겁니다. 이제 비급여 관련해서 이제 도수치료라든지 이제 체충격파라든지 이런 거 지금 다 제한됐잖아요. 영양주사라든지. 근데 이제 비급여가 주면은 향후에 뭐가 안 준다면은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결국 수술이나 이런 것들도 비급여 수술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다빈치 수술이 있죠. 다빈치 수술이 뭐 이제 갑상선이라든지 유저 암 관련해서도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이제 본부장님께서 다빈치 수술로 인해서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뭐 되게 신기한 세상을 맛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치료도 정말 빠르고, 근데 수술비가 거의 몇 천만 원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결국 그거는 실손으로 모든 비용이 해결이 되지 않겠죠. 뭐 1세대나 2세대 가지신 분들은 뭐 전액이나 아니면은 10% 제외하고 다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는 이제 금액이 나왔을 때는 비급여로, 그러면은 자기 부담금이 20%에서 30%다. 그러면 200에서 6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자기 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기 부담금은 만약에 수술비나 그 외에 받쳐주는 주요 치료비 같은 항목이 없으면은 제 돈으로 다 메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수술비는 다빈치는 이제 암주 치료비나 암에 관련돼서만 이제 보장이 돼서 이제 메꿔지는 부분이고, 수술비는 결국 수술을 했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암 수술비보다는 일반적으로 1호점 수술비나 엔데 수술비나 그리고 질병 수술비나 보장 범위가 더 넓어서 보장을 받기가 더 쉽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고객이 CT 상호는 암이라고 해서 수술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로봇 수술로 진행을 했는데 갑상선 쪽으로. 근데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수술비, 그냥 비급여 수술비라서 로봇 수술비는 수술비대로 다 내고, 결국 실손 처리로 하긴 했지만 자기 부담금이 이거에 대해서 수술비가 이분이 없으셔서 그걸 메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 가족들을 갑자기 다 암보험이나 이런 거 싹 다 가입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사람이 겪어봐야 이제 그 이후에 실행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암이 아니어서 로봇 수술을 진행을 했지만 이제 보장이 이제 안 나오는, 이런 경우에는 몇 종으로 나가냐? 보통 2, 3종으로 나갑니다. 그럼 2, 3종이나 엔데 수술비에 갑상선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갔겠죠. 갑상선 종양으로 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점을 참고하시고 준비를 해두시면은 향후에 있어서 조금 보장 이제 커버에 있어서는 이제 빈틈이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이제 플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비교해 본 거예요. 병원비 이제 이거는 어떤 수술이냐면 그냥 척추 수술했을 때 병원비가 얼마나라고 재미나게 쳐봤는데 이제 500만 원 기준으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네이버에 카페나 맘카페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내용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최소가 500이고요. 평균이 800에서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냥 이 척추 수술이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5세대 실손이나 향후 실손 전환을 했을 때 이 부분을 갖고 있었을 때 고객의 부담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 어디서 메꿀 거냐? 결국 수술비에서 메꿀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허리 안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이제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무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래 앉아 있거나 이제 몸을 쓰시는 분들이 허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 타겟이 되는 겁니다. 수술비를 가입할 수 있는, 그리고 안 좋아지면 결국 최후의 수단은 뭐예요? 결국 수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향후에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좋아질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허리가 최종적으로 안 좋았을 때는 결국 수술로밖에 갈 수 없다. 그리고 뭐 요즘 대표적으로 뭐 카티스테 무릎 재생 연골 해가지고 이런 것도 수술비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안 주려고 하고 실손으로. 그래서 요즘 보험사에서는 그 플랜을 따로 내가지고 뭐 1000에서 2000만 원씩 나오는 플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플랜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준비를 같이 해주면은 고객들에게 좋은 플랜들을 다 제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앞전에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비교표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리하는데 눈알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주요 회사들 위주로 엔대 수술비 표를 가져와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빈도 질환 관련해서 이제 수술비를 엔대에서만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질병수술비나 1호종을 얘기를 안 했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1호종이나 질병수술비는 여기서 안 나가는 거 없습니다. 다 나갑니다. 치액 말고. 치액은 나가는 회사 어디밖에 없죠? DB손보밖에 없습니다. 질병수술비, 외래수술비로. 그 외에는 대부분 1호종 수술비에서 나가고 엔드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만약에 백내장으로 이제 준비를 한다 그러면 백내장이 가장 높은 엔드 수술비 회사가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허리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고 싶은데 엔드를 묶었을 때 가장 메리트 있는 회사는 어디인가? 고객하고 포커스를 맞출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타구니 탈장도 생각보다 높은 순위에 있더라고요. 그 충수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충수염. 그래서 충수염은 이제 대부분 회사들이 보니까 담보 구성을 별도로 해야 돼요.
엔드에 포함은 안 돼 있고 충수염이라는 이 카테고리 따로 담보가 있어서 그 부분을 따로 추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없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담석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석 보장도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 결국 보험사들은 이 수치나 이런 것들 결국 손해율이 청구력 이력도 있지만 상품을 만들 때 통계치를 보잖아요. 이 통계치로 인해서 어느 게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생각보다 의외였던 게 갑상선이 없어서 좀 의외였습니다. 근데 갑상선 질환도 여기 엔드에 들어가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이제 메리츠 같은 경우는 원래는 64대 빈도에 갑상선이 있습니다. 200만 원. 아까 그럼 제 케이스에 이제 로봇 수술로 갑상선 질환을 했고 실손 청구를 했다. 그럼 여기서 200만 원이 나가는 거고 자기 부담금이 좀 더 해지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DB 손보입니다. DB 손보는 백내장이 50만 원 나가고 그 외에는 거진 다 비슷하고 DB 손보에는 충수형까지 빈 보장 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엔데 수술비에 있어서는 제가 탑2 회사를 뽑자면은 KB하고 DB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다빈도 질환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DB 손보는 이제 위용종 됐을 때도 엔드에서 추가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농협 손보입니다. 자, 농협 손보는 솔직히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제가 이제 적으면서도 도대체 엔드를 왜 만들었을까 했는데 이제 충수염 하나 만들려고 했나 했더니 보니까 충수염이 500만 원 나갑니다. 이거 맹장 수술 500만 원 나가요. 맹장 수술 계획이 있으시면은 농선 엔드 준비하십시오. 예, 500만 원 나갑니다.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삼성화재입니다. 자, 삼성화재는 보고 실망했습니다. 어, 제가 그래도 메이저 5개 회사 중에 지금 KB, DB, 메리츠, 그 다음에 삼성, 현대까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형편없는 데가 삼성이에요, 삼성. 근데 삼성이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 게 엔드에 제왕절개가 있습니다. 20만 원이긴 한데 엔드에 제왕절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표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항상 엔드 말고 제왕절개 하면은 저는 생부형 약관 1호종 수술비와 DB 손보밖에 안 떠올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약관이 아니지. 여기 표를 보니까 제왕절개가 삼성화재에 탑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화재는 그냥 엔드로 보시면 혈관 질환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수술비를 지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이제 좀 형편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롯데선보입니다. 롯데선보고요. 롯데선보는 그냥 쏘쏘입니다. 쏘쏘. 만약에 롯데선보로 종합보험 들어가고 이제 그 뭐 수술비로 종합으로 들어가 묶어서 들어가야 된다. 저는 사실 수술비 들어갈 때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엔데 수술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갑니다. 저는 안 넣은 적이 없어요. 저 상품 판매할 때. 근데 만약 그렇게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요거 좀 참고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액 관련해서는 좀 타사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 치액 관련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저 좀 스타트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엔드 수술비 가장 추천하는 회사는 DB하고 KB가 탑2로 뽑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현대해상 건 좀 볼게요. 현대해상은 그냥 그래도 탑5에 맞춰서 어느 정도 들어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탑니다. 합심증 얘네 이거 2천만 원 나갑니다. 이건 제가 수정해서 드릴게요. 그 외에는 비슷하게 나간다. 그리고 이제 사타구니 탈장이 타사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손보인데 하나손보는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거 이제 적는데 엔데 하나 하지 마세요. 네. 별로입니다. 이제 삼성급입니다. 삼성급. 저는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삼성은 5대 혈관 수술비는 최고다. 근데 그 외에 엔덴 별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KB 건데요. KB는 충수염 빼고는 다 제가 볼 땐 상당히 높은 측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DB랑 KB를 탑2로 뽑고요. 그 외에는
거진 다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스비는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금을 해야 되는 이유, 요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지식선이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금을 준비할 때는 3층 연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공적연금, 뭐 기업연금, 사적연금 해가지고 1층은 의무, 2층은 뭐 이제 반반, 그리고 3층은 선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 2, 3층을 반드시 다 아셔야 돼요. 준비를 하심에 있어서 1층은 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보험 중에 연금 중에 하나인 거고, 두 번째 퇴직연금은 선택적이잖아요. 이제 가입을 해도 되고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3번이 개인연금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컨설팅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아야 될 부분을 좀 몇 개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저희가 연금을 해야 될 이유가 1번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지식 중에 하나. 도대체 노후 때 얼마가 필요한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모르겠으면은 통계치를 참고하세요. 이 통계치는요,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국가기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예요. 연금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니까 참고하세요. 자, 부부가구가 1년, 한 달에 216만 원에서 298만 원이 필요하대요. 근데 제가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사적연금으로 지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 고객들은 모르실 거예요. 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알고 있는데, 이거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당장 할 필요는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장 여유도 없을 뿐더러. 근데, 국민연금은 여유가 있어서 하나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솔직히, 국민연금은 가입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싶다. 한번 쳐주실래요? 1번 쳐주실래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생각이었는데, 사실 이 돈을 가지고 더 연금을 추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결국 저희 현행에서 유지되는 것들 중에 넣는 돈 대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연금제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금제도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저희 부모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정말 잘 보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연금을 170만 원 정도 받으시거든요. 국민연금으로 많이 받으시죠. 근데 부족하세요. 두 부분이서 170으로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수치가 틀린 수치가 아니란 얘기죠. 298만 원이 지금 170만 원 갖고 이 두 명이서 생활할 수가 없는데. 자,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180만 원으로 지금 설계사분들 활동하실 수 있어요? 나 활동할 수 있다. 180만 원으로. 활동이 아니지. 살 수 있다.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있으세요? 있으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난 못한다. 2번. 그냥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준비 안 하세요? 고객들 왜 준비 안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확신 있으셔야 돼요. 저 확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연금밖에 안 팔고 다녀요. 저 손해보험사 지점장님도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건강보험보다 연금을 더 팔고 싶습니다라고까지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요즘 건강보험 너무 정신없고 너무 복잡하고 보험료 계속 오르고 그리고 새로운 설계사가 와서 또 새로운 상품이라고 이제 와서 또 깨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말을 안 듣고 주식한다고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거절 처리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같이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같이 소통해 보면서 저희가 좀 연금은 판매를 좀 넓히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이거 생존 방향성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연금을 많이 판매한다라는 게 결국 저희가 경제적으로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발돋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포커스는 단순 노후 자금이 아니라 고객의 자산 증식입니다. 자산 증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식이 있을 수 있고 저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안이 있는데 세금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려면 보험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산 증식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세금 플러스 이제 보험을 같이 그게 변액이죠. 요즘 변액이 너무 핫하니까.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뒤에서 좀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월 400만 원으로 해서 이제 내시는 분이 월 연금액이 150만 원이래요. 자, 여러분 적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 적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런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국민연금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자, 국민연금 내놓은 자료 보십시오. 자, 보면은 6-1 보세요. 수급액 예정액이 지금 20에서 이제 수급 받을 사람이 640만 명인데, 자, 20에서 40만 원 내는 사람이 210만 명이래요. 자, 여기에 분포도가 거의 50% 차지합니다, 지금. 이 50% 차지하잖아요. 지금 100만 원 넘는 구간이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수치가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아까 우리 180만 원 갖고 생활 안 돼요. 근데 180만 원 못 받는 사람들이 50%가 넘어간다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죠. 왜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거부터 좀 건드려야 되냐? 제가 제 연금액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 국민연금 들어가면은 국민연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그냥 지금까지 납부된 그리고 향후 앞으로 그냥 똑같은 연금액 예측을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 건데 이거 물가 반영 안 된 겁니다. 그냥 단순 수치입니다. 83만 원 받는데요. 83만 원. 자, 83만 원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500만 원이 있어야지 생활이 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거기에 맞춰서 연금저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도 지금 4개를 가입을 하고 있어요. 제 소득의 거의 3, 40%를 지금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저 주식도 합니다. 주식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노후에 대한 그리고 자산 증식에 대한 포커스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도 맞추고 있고 자, 이 노후 생활 가능할까? 전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가능하신 분 있어요? 가능하시면 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활해야 83만 원 가능할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따올 수는 없고 너무 길어서 제가 이거 추천을 좀 드립니다. 유튜브에다가 추적 60분의 노후파산이라는 제목을 치시면은 영상 한 개가 뜨실 겁니다. 그거 한번 꼭 보세요. 네, 그거 한번 꼭 보시고요. 보은이 계속해. 그렇죠. 끝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일을 60세 이상부터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노후파산이라는 키워드를 치시면 영상 하나가 뜨실 겁니다. 추적 60분에서 이제 취재한 그 영상 한번 꼭 보십시오. 제가 진짜 이 영상 보고 더 니즈가 폭발합니다. 자, 보시면은 노인 고용률이 OECD 국가제 1등이래요. 자, 고용률이라고 하면은 채용을 제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노인이 일을 정말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타 나라에 비해서. 아니, 대한민국이 노인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보세요. 죽지 못해 산다. 죽는 게 걱정이 아니라 사는 게 걱정이시래요. 이게 생활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배고픔의 고통을 저는 사실, 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한 번도, 진짜 죽기 직전까지 배고픔을 느껴본 적은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한지 사실 저는 잘 체감이 안 돼요. 그냥 이런 영상을 보고,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지점장이 자기는 진짜 죽기 직전까지 배고픔을 느껴봤다. 정말 이렇게 배고파서 뭐라도 다 퍼먹고 다녔대, 그냥.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향후에 있어서 나는 그런 내 가족들과 내 식구들 그리고 내 주변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크게 들더라고요. 보시면 이런 것들 정말 다 AP 자료로 쓰셔도 돼요. 이거 자작극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다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나 있는 멀쩡한 일 못한 이 사람을 안 써준대잖아요. 지금 60대 너무 젊고 건강하시죠? 과거와 다르잖아요. 지금 생존 이제 연령이 여성은 90세입니다. 남성은 87세고요. 지금 그냥 평균 연령이 90세가 생존 연령이 90세잖아요. 그 저기 경험생명표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60대면 너무나 젊은 나이죠. 근데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한대요. 돈을 벌고 싶어도 못 한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하고 다녀요? 폐지 줍고 다니잖아요. 그 폐지하고 병 가지고도 진짜 피싸움 납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마치 그런 분들도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제 고객들이나 제 가족들 그런 삶에서 살고 싶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저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그래서 제 고객들에게 이런 부분을 항상 강조를 하고 다니고, 어, 고객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연금 준비를 하려면은 한 방에 많은 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그 연금을 받기 이전까지? 아시는 분 채팅 한번 눌러주실래요? 국민연금. 자, 데이터가 평균 30년 이상이에요. 30년. 평균이 30년이랍니다. 자, 여러분, 30년 동안 돈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한 방에 목돈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나눠서 들어가잖아요. 나눠서 들어가는데 그 최고액이 50몇만 원이라고요. 회사에서 반 내주고